지을 때 땅을 일단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 실제로 가보기 전에 그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이걸로 충분히 책상 안에서도 앞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다가구가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원룸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는 바로 지도로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굳이 뭐 멀리 있을 때 어떤 번지수가 매도로 내놨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뭐 멀리 있는 뭐 부산이나 제주도 안 가보셔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다음 지도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거를 제가 사례를 보고서 바로 지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땅이 나왔다, 이런 필지가. 일단은 다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건축법이 바뀌었으니까 참조만 하십시오. 일단 일조권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다음 지도 지적 편집도를 띄우시고, 이렇게 노랗게 된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아예 2종이나 1종입니다.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했지만 2종 일반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용도지역이 2종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전시 조례 같은 경우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1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입니다. 만일에 1종과 2종 땅이 동시에 나왔다고 하면 다가구를 지을 경우에는 당연히 2종을 사셔야 되고, 1종, 2종 상관없는 거는 원룸 건물 다중을 지실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보시고, 이 지도를 정치할 때 요 위가 북쪽이고 요 밑에가 남쪽, 요쪽이 동쪽, 여기 좌측이 화면 보시기에 서쪽 이렇게 됩니다. 사실 다중 같은 경우 일조권 제약이 거의 안 걸립니다. 요거 같은 건 다중을 지을 거니까요. 만약에 번지수가 이렇게 나왔다 할 경우에는 지도에서 이렇게 면적 재기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을 긋습니다. 자, 148제곱, 요거 148제곱 대충 봤었을 때 곱하기 0.305 하면은 한 40평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지적도를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시면 바로 확인되니까 이거는 그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거리재기입니다. 이 거리재기를 이렇게 하셔서 거리가 10m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거는 다중은 일단 기준치를 안 나오면은 일단 탈락입니다. 요거 생각해 두시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강의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중은 한 10m 이상은 나오셔야 된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m에서 이상, 15m는 나와야 됩니다. 그 밑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전면은 탈락입니다. 옆에 보시기에 이쪽 도로의 넓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요거는 8m, 일단 합격입니다. 만약에 4m 도로를 사시게 되면 2m가 뒤로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땅이죠. 이런 땅을 사시게 되면 3m죠. 건물을 지시게 된다면 2m를 뒤로 물려놔서 땅을 사시게 됩니다. 2m가 물려나면 당연히 내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땅의 효용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일단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 땅 같은 건 8m 도로다, 전면이 10m 이상 넘었다, 다중 짓는 거에는 일단 합격이고, 좌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요거는 코너각지 땅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만, 앞에 있는 34번지, 31번지, 49번지만 코너가 아니라 요런 땅들은 상당히 좋은 땅들이에요. 그리고 다가구를 지신다고 해도 일조권 제약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일조권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만일에 여기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리키는 1번, 2번, 3번, 4번 땅이 있다. 이게 정남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남향이라고.
이럴 경우에는 땅을 사는 순서가 2번지, 15번지, 1번지, 19번지 있다고 하면 어떤 거 먼저 사실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남양이니까 이거와 이걸 먼저 산다고 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1번과 19번 요거를 먼저 사셔야 합니다. 일조권 제약에 걸려서 어떤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맨 위에 4층 혹은 3층 이것이 꺾여져서 자기 용적률을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앞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 집합하게 되면 제일 키가 큰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햇빛을 만약에 큰 앞에 있는 사람이 가리게 되면 뒤에 있는 땅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남양들이 워낙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일조권 제약을 걸리기 때문에 건물 형태가 좀 찌그러들게 나와가지고서 맨 상층, 맨 4층이 되겠죠. 다가구 같은 경우. 4층이 거의 반 이상이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제가 로드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건물을. 자,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이 남양 건물입니다. 해가 이쪽에서 뜨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일조권 먹은 건물입니다. 여 위에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잘려버렸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렇게 다 찾아 먹었어야 되는데 일조권 제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잘려서 주인 세대가 복층형으로 나왔습니다. 말이 좋아 복층형이지 사실상 자기 용적률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경우를 해당되는 일조권에 걸린 땅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돌아가세요. 일단 땅을 이렇게 보시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면이 13m 나와야 되고 다중은 10m가 나오고 최소 다중 같은 경우는 40평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40평 이상. 그 이유도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 땅은 전면 10m 그리고 여기 6m 이상 그리고 이제 일조권에 안 걸리는 땅 요것만 확인하시면 일단 합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도상으로 땅을 보는 요령입니다.